된 건가요? 네. 저도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하지만 제가 평소 애들이랑 하는 것처럼 한 10초만 세고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의 준태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서 이제 브이라이브를 진행하게 됐는데, 예전에 준태 다이어리 이후로 이제 처음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봐주시고 계시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 목소리만 나오죠. 목소리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이제 ASMR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대세이기도 하고, 저가 이제 또 트레이 내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이제 시리즈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선발주자로 이렇게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라디오 하면 맨날 들어주신다고. 근데 저도 매일 이렇게 책 읽어드리고 목소리 들려드리고 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이거 들으면서 자면 되냐고 하시는데, 일단 저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듣기로 이제 해서 들으면서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야 아니면 생일순이야 하시는데, 그냥 제가 목소리가 제일 좋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제 생텍쥐페리의 이제 어린 왕자라는 책인데, 어린 왕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1943년에 프랑스 비행사이자 이제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발표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왕자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여우를 만나기도 하고, 비류길리라는 행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린 왕자의 여행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책이죠.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이 어디까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다음 멤버들이 책을 읽어드렸을 때 이제 내용이랑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랑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냥 이제 저한테 있어서 어린 왕자라는 책의 느낌 자체는 그냥 동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컸잖아요. 22살이 되고 이제 막 성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을 넘기는 소리도 아마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혹여나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이제 댓글로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 제가 조절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이게 ASMR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되는데,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렇게 들고 읽어야 더 잘 들리실 것 같네. 자, 1장.
나는 6살 때 원시림을 다룬 체험담이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킨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이 그림은 그걸 따라 그린 것이다. 하고 여기 그림이 있어요. 보아뱀이 뭔가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게 된 보아뱀은 6달 동안 소화를 시키며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정글에서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 1호. 그것은 이랬다. 이 밑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그 어린 왕자 하면은 좀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보아뱀이 이제 어떤 동물이라 그래야 되나? 일단 상상하기 나름인데 딱 그 모자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인 거를 그린 거지만 아마 이 그림은 좀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약간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모자인 줄 알았어요. 이 그림이 어린 왕자라는 책보다 저한테는 더 먼저 보여졌던 그림이라서 저도 처음에 모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마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섭게 느껴지는지 물었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서워? 약간 저랑 비슷한 그런 반응이었나 봐요.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늘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은 그만두고 지리, 역사, 수학, 문법 같은 것에나 관심을 두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실패하면서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이렇게 어른분들의 말을 안 듣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어릴 때 꾸는 꿈 같은 거는 해보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도무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어른들에게 몇 번이고 설명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귀찮은 일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나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거의 전 세계를 비행했다. 이때 지리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중국과 아리조나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다. 또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지리는 아주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진지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어른들 사이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이다.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그러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해 보았다.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이랬다. 모자구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냥 그에게 맞추어서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만족해 했다.
2장. 나는 그렇게 제대로 얘기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지내다가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엔진의 어딘가가 망가진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 힘든 수리를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가진 거라곤 여드레 정도 마실 물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더 고립된 느낌이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나지막이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잠이 깼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약간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눈을 세게 비비고는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꼬마 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다.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린 것이다. 이게 어린 왕자죠? 이 어린 아이가?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매력이 떨어지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어른들 때문에 6살 때 화가가 되려던 꿈을 접은 뒤로 뱃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나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 사는 동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지쳤거나 배고프거나 겁에 질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겨우 말문을 열고 꼬마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왜 이렇게 긴장을 하니?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다시 천천히 말했다. 부탁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갑자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 거스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배운 거라고는 지리, 역사, 수학, 문법 같은 것뿐이라는 게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여기 괄호가 있어요.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지만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던 나는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꼬마에게 그려주었다. 바로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야. 보아뱀 속에 코끼리 말고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거든. 난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렸다. 그는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많이 아프잖아. 다른 양으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꼬마 친구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여기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 다시 그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앞의 그림들처럼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양이 필요해.
서둘러 엔진을 분해하고 싶었던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그려주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속에 있어. 그러자 꼬마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그건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너한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별로 작지도 않은데. 와, 양이 잠들었어. 나는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장. 시작은 파이팅 있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내가 하는 질문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무심코 던진 말들을 통해 조금씩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괄호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그건 내가 그리기에 너무 복잡하다. 네, 괄호가 닫히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기 저 물건은 뭐야? 저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거든.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나는 몹시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응.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재밌는데. 어린 왕자가 아주 재미난 듯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나를 몹시 화나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진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느 별에서 왔어? 그 순간 그의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금 그러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좀 입을 좀 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자,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비행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탔다면 그리 먼 데서 온 건 아니구나. 그리고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들고는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이라는 그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내 마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 친구, 넌 어디서 왔니? 너희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면 됐어. 밤에는 그게 집이 되어줄 테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가 착하게 굴면 낮에 묶어둘 밧줄도 그려줄게. 말뚝도 하나 그리고. 나의 제안에 어린 왕자는 놀란 것 같았다. 묶는다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아무데나 갈 수도 있고 그럼 길을 잃어서. 그러자 내 꼬마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대체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앞으로 곧장 내달려서.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러더니 마음이 약간 서글퍼졌는지 한마디를 못했다. 앞으로 곧장 내달려도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자, 4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살던 행성은 겨우 집 한 채 크기 정도라는 것이다. 내게는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이름을 붙인 큰 행성 말고도 수백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중에 몇몇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별 중에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B612라고 믿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발견되었다. 그는 세계 천문학회에서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는 세계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멋지게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그런 식이다. 소행성 비류길리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사형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거 띄어쓰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띄어읽기를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사형당하고 싶지 않으면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덕분에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세련된 차림으로 다시 발표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 네, 조금 더 천천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소행성 비류길리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은 절대 묻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는다. 그 친구 목소리는 어떠니?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를 좋아해? 그 친구는 나비를 수집하니? 그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야?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얼마니? 그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버신데? 그래야만 이 아이에 대해 안다고 생각한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 주어도 그 집을 눈앞에 떠올리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제야 어른들은 외칠 것이다. 정말 멋진 집이구나.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가 정말 귀엽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아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온 별은 소행성 비류길리예요. 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더 이상 질문으로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잘 하고 있나요? 어른들은 그런 식이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잘 아는 우리에게는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조금 더 큰 별에 살던 왕자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인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일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지 않았으면 한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무척 슬픈 일이다. 내 친구가 자신의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여기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풀어놓으려는 것은 정신 차려! 애써 여기에 풀어놓으려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 밖에 관심이 없는 어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아직도 화구 상자와 크레용을 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 다른 것은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나는 가능한 한 비슷하게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할지 어떨지는 전혀 자신할 수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고 또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았다. 키도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에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시도를 해본다. 더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좀 틀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좀 봐주었으면 한다.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쩌면 내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상자 속의 양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조금 어른들처럼 변한 건지 모른다. 나도 하는 수 없이 나이가 들었나 보다. 후. 자, 5장. 얼마나 더 읽어드릴 수 있지? 그래도 아직 조금 있네요. 아에이오.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곳을 떠나 시작된 여행에 대해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은연중에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셋째 날, 바오밥 나무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그런 시기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듯이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들이 작은 나무도 먹는다는 게 정말일까? 정말이지. 잘됐다. 나는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당만큼 큰 나무여서 코끼리 한 떼를 끌고 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 먹어치울 수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떼 이야기에 어린 왕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라면 서로 포개어 놓아야 할걸. 그러더니 지혜롭게 한마디 했다.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야. 그렇긴 하지. 근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야 뻔하지. 그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끙끙댔다. 실제로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좋은 식물에서 좋은 씨가, 나쁜 식물에서는 나쁜 씨가 맺힌다. 하지만 씨는 눈에 띄지 않는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그 씨앗들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날 채비를 한다. 그러면 씨앗이 기지개를 켜며 태양을 향해 작고 예쁜 새순을 돋아나게 한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어떻게 자라든 어떻게 자라든 내버려 제가 읽어드리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이제 그 에어컨 소리가 잠깐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기지개를 켜며 태양을 향해 작고 예쁜 새순을 돋아나게 한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어떻게 자라든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게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아니야. 제가 한 줄을 건너뛰었어요. 다시 정신 차려. 자, 하지만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 고약한 씨앗이 있었다.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땅에 그 씨앗들이 퍼져 있었다. 바오밥 나무는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없앨 수가 없다. 별을 온통 뒤덮고 뿌리로는 구멍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니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이거 너무 이렇게 너무 섞여 있어요. 다시. 그러니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언젠가 별은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틀리지 않겠어. 어린 왕자가 나중에 말해주었다. 그건 규칙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별도 꼼꼼히 청소해줘야 해. 어릴 때는 장미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오밥 나무라는 걸 구분할 정도가 되면 규칙적으로 뽑아줘야 돼. 꽤 귀찮은 일이지만 참 쉬운 일이기도 하지. 발음 연습 방송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요즘 대세인 ASMR 그런 겁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김준태.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우리 별에 사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나에게 멋진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거야. 가끔은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뤄도 별 탈이 없지만 그게 바오밥 나무라면 항상 골치 아픈 일이 돼. 어느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작은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뒀어.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알려준 대로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 선생처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고 어느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겪을 위험은 너무 커서 이번만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렇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내가 이 그림에 그토록 정성을 기울인 것은 나처럼 내 친구들도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그림으로 전한 교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어쩌면 궁금해할지 모른다. 왜 이 책에 바오밥 나무 그림보다 더 웅장한 그림은 없는 걸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마지막까지 노력은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그만큼 조급한 마음에 간절했다. 네. 일단 오늘 저는 책을 여기까지 읽어 드릴 거예요. 이제 네, 끝났냐고 하시는데, 네,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읽어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자들이 다음 내용부터 읽어 드릴 것 같습니다. 재준, 여기 지금 댓글을 단 재준이라는 아이디에 준태야 더 신경 써서 연습해줘, 이게 재준인가요? 만약에 재준이라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발음 연습에 유의를 할게. 아, 감사합니다. 아쉬워도 어차피 이제 원래 약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번에 기대가 큰 법이니까. 이재준 다 듣고 있었네요. 재준이가 다 들어주고 있었어요. 자, 일단 네. 댓글들이 이렇게 막 많이 올라와서 되게 감사하고, 다 읽어드릴 수 있으면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얼굴이나 이제 저희 모습 보여드리는 브이라이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트레이 준태가 이제 제가 이제 ASMR을 저희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와 이제 다음, 지금 여기 재준이가 보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엔 또 재준일지 창현일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이런 식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목소리가 좋겠다나, 아니면 아까 저는 그 연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공카에 남겨주셔도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적어서 알려주셔도 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면서 저도 다시 책을 한번 읽게 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게 워낙 유명한 책이잖아요. 어린 왕자라는 책 자체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게, 다시 한번 책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또 노래할 때 막 그런 이제 목소리랑 이렇게 말할 때 목소리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팬분들에게 제가 책을 읽어드린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목소리가 생각하고 있으신 것보다 별로라고 막 느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해서 저 지금 약간 좀 굉장히 신경 써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안 이상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어린 왕자라는 책 말고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책을 읽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른 ASMR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한번 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또 좋다고 해주시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약간 자신감을 얻어가는 느낌이에요. 제 목소리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할 만한 그런 내용, 그리고 들으면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내용의 책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 왕자라는 책을 고르게 됐어요. 어렵지 않으면서 이제 마음에 확 다가와서 떠나지 않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 댓글 적어주시는 거를 제가 읽고 대답 좀 해드리고,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한테 추천해주시고 싶은 그런 책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저의 목소리에 관해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댓글들 이외에도 다른 댓글들도 읽을 거지만, 여기 재준이라고 적혀있는 이분이, 제가 지금 재준이가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재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아, 오른발 왼발이란 책이 있나요? 히가시노 게이고. 그러면 그러면 이 작가분 책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되게,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저도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어릴 때는 집에 진짜 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제가 막 책을 안 읽은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책을,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막, 막 버벅대기도 하고 실수도 있고 그랬는데, 다른 멤버들도 하나요? 하시는데, 네, 이제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에 이어서 이제 다른 멤버들이 또 이제 멤버들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거예요. 아, 저는 오늘 이거 ASMR을 제가 먼저 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먼저 저는 밥을 먹고 왔어요. 이거 브이라이브 하기 전에 먼저 먹었는데, 뭔가 밥을 안 먹고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면 뭔가 좀 기운 없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밥을 미리 먹고 왔습니다. 네, 댓글 다는 게 재준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저녁 그거 먹어요. 점심이랑 저녁을 아직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서. 근데 오늘 저녁은 참치랑 바라현미밥, 네, 그거랑 계란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아, 5살들이 좋아하는 책, 달샤베트라는 동화책. 네, 제가 한번 꼭 읽어보고 제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라면 안 먹었거든? 라면 안 먹었어. 라면 안 먹은 지 오래됐어. 네. 이제 저는 슬슬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다른 멤버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를 기대하시려면 제 목소리를 이렇게 오래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멤버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실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예, 저도 이렇게 24시간 막 많이 얘기하고 제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근데 일단 비록, 네, 저는 이렇게 제가 5장까지
읽고 6장 이걸 안 했죠. 6장을 안 했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린 왕자란 책을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도 어린 왕자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저희 다른 멤버들이 책을 읽어드릴 때 네, 재준씨 네, 저 오늘 공카에 편지 쓰려고요. 저 오늘 공카에 편지 쓸 거고 그 재준이랑 창현이가 오늘 이거 ASMR 먼저 못 들려드린 거가 너무 아쉽다고 애들도 아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저한테 공카에 편지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아쉬운 마음을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편지 쓰는 건 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전 오늘 쓸 거예요. 편지. 근데 애들도 다 쓸 거예요. 재준이 창현이랑 같이 보고 있다 그랬죠? 네, 재준 씨 오늘 공카에 편지 쓰세요. 저도 쓸 거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들려드린 ASMR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다음에 또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네,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파서 기분이 우중충했는데 제 목소리가 뭐라고 이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네, 평소와 같이 안녕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목소리로 좀 길게 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 나는 숨이 길기 때문에 안녕.